파극은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가지고 파극이 한 근의 숫자는 거의 3만원 넘어갈 거예요. 비싼 약이라 가지고. 한 번에 나오는데. 아는 거보다 아홉 개 그렇죠. 자, 파극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파극신감, 대보허손, 정활목류, 당근보분. 파극은 맵고 달달하고 돼 있는데요. 맛을 한번 보면서 어떤지 보겠습니다. 달달. 내가 이 파극을 먹어보니 맛이 좀 어떻네. 단데요. 실제 달지. 약간 매콤한 맛. 뭐 있다라고 이제 그래 적혀 있어서 보면 이제 좀 매워. 이게 매운 맛이구나. 이제 알 정도. 그런 맛이고 이제 또 그에 비해서 뭐 쓴맛이라든지 뭐 새콤한 맛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별 느낌이 없고. 그래서 일단 답니다. 달고 달달하는 거는 보충한다는 뜻입니다. 진액도 있고 보충한다. 그래서 이제 보약이 대부분 답니다. 여러분들 약을 이제 먼저 떠올릴 때 책에 있는 그 약성을 먼저 떠올리지 마시고 그 약 자체가 향이 있는지 맛은 어떤지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생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질문을 줘서 그렇게 글을 써서 이제 올려드렸는데 저도 이제 약성가 우리 해설서가 있어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반복. 그 약성가 책도 제가 여러 번 샀어요. 줄 치면서 보니까 너덜너덜해지기도 하고 기억에 하나도 안 남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시험 치고 시험 친 다음날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기억에 하나도 안 남습니다. 내 머리가 돌대알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접근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실제 먹어보고 이 맛은 어떤지 실제로 이 오감을 가지고 알아야 되더라고요. 냄새는 어떤지 형태는 어떤지 이런 걸 실제로 알아나가다 보면 그거를 가지고 그 약성과 결부시키면 그게 이제 딱 기억이 되더라고요. 아마 공부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드립다 책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감각과 그 결부되면 공부가 잘 된다잖아요. 암기가.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항상. 약을 보더라도 맛은 어떤지 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특유의 향은 있겠지만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그렇죠. 맛은 달고 약간 맵다고 하는 거는 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른 맛은 크게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맵다라는 거는 약간 따뜻하다의 어떤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약성이 차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구문이 대보입니다. 대보. 여러분들 그 후세방이든 어디든 파극이 제일 많이 쓰이는 부위는 남성 성기능에 제일 많이 쓰입니다. 쭉 그 방향 하편에 파극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정 아니면 심방광, 전음, 전근 이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그쪽으로 보충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보호하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허손. 실제로 이게 소모를 많이 했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이제 감미라는 거는 진액도 진액이지만 뭐 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활목류. 정이라는 거는 에너지비의 응축체입니다.
그게 잘 우리 몸에 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새어나간다는 것은 심각하게 많이 풀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활목류 이런 걸 보면 이게 실제로 환자가 정이 자꾸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표현도 합니다. 어떤 걸 가지고 저거는 정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재훈아, 어떤 환자분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좀 정이 저장되어야 되는데 풀어져서 빠져나가는 느낌이다 라는 걸 임상에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 소변이 좀 자주 보고 소변을 자주 본다. 그러니까 이제 소변을 자주 보면서도 자꾸 새 나간다. 아마 그런 뜻이겠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은 또 다른 느낌인가요? 그것도 이제 일단 부족하겠죠? 부족하지만, 그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소변에 뭐 소변에 소변의 양상이 약간 거품이 거품이라는 건 좀 찌꺼기겠죠? 그거는 이제 좀 찌꺼기가 많다. 근데 찌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맑고 깨끗하게, 우리 겨울 되면 이 겨울에 실은 제일 건조합니다. 건조하단 말은 찌꺼기가 제일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면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 힘이 약하면, 거두어들이는 힘이 약하면 그 탁해지죠. 근데 이제 거품이라는 거를 그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좀 습기에 가까운 느낌이 좀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제 한 7, 80대 환자가 노인이 왔다. 무릎이 아프다. 라고 하면 어떤 케이스,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 7, 80대 노인이 시리다. 실이다. 그거는 확실히 정이 부족해가지고 온도가, 그거는 양의 느낌이 좀 많겠다. 그죠? 뭐 양이 곧 정이지만 그래도 그건 좀 양에 가까운 느낌. 그것도 역시 정이 부족하다는 걸 암시합니다. 환자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다리에 힘이 풀린다. 젊은 사람들이 풀리는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자꾸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건 실제로 정이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단단하게 힘을 딱 지지하고 있어야 될 게 자꾸 풀어지는 느낌이 드니 자꾸 앉아서 쉬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마치 확 풀어지는 느낌이다.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더 그런 거를 아까 이제 새어 나가는 거는 당연하고 정이 나가든 소변이 나가든 그런 건 당연하고 그다음 또 할머니들 중에 한 번씩 그런 얘기 할 때 있습니다. 뭐 할아버지도 그런데 대변이 자꾸 묻어 나온다. 분명히 이제 좀 잘했는데 조금만 묻거나 뭐 하면 대변이 좀 이렇게, 그래서 팬티를 좀 소변 적시는 건 기본이고 대변이 자꾸 실금을 한다 이런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자꾸 풀린다. 그 관략근 자체가 자꾸 힘이 풀린다.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이제 잘 유추해 보면 이거 정액 빠지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 방문 자주 끄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럴 수 있나요? 악몽을 자주 꾸는 거는 뭐 어떨까요? 좀 뭐 악몽이라는 게 무섭다 이 뜻이죠. 꿈이 무섭다. 아니 많이 시달리시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무서운 꿈이잖아. 악몽이 행복한 꿈은 아니잖아. 그래. 자꾸 어떤 무섭고 괴로운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는 뭐 어떤 이미지와 비슷하죠? 공포도 음. 있는데 그분이 소변 장애를 갖고 있는 남자분이 60대 후반이었는데 네네. 이제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서 원장님한테 할 때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음. 사문교 쪽이 약간 뭔가 따뜻한 사문교, 네, 사문교를 뜸을 따뜻하게. 뜨고 음. 뜨고 그냥 방문조 했더니 그 악몽도 자연스럽게 소변이 음. 좋아졌으면 악몽도 자연스럽게 좋아졌다고 해서 음. 다시
잘하셨네요. 거기를 빼봤더니 또 네. 다시 악몽 반복되게 눈에 지는구나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음. 혹시나 이제 그럴 경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무섭다라는 이미지가 이제 자꾸 두렵고 이런 거잖아요. 자꾸 위축되고 그러면서 발발발 떠는 거니까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나이가 많고 소변 장애도 있지만 뭔가 지금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게 비정상적으로 위축이 되는 이미지와 비슷하죠. 물론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은 심리적으로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풀어지는 거와는 좀 이미지가 다르죠. 물론 이제 장하는 힘이 약할 겁니다만 지금 뭔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환자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심리적으로 좀 풀어주는 어떤 안정을 시키면서도 풀어주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뭐 네, 조로나 아니면 몽정을 많이 한다 이런 것도 예. 마찬가지인가요? 그건 다 빠져나. 그건 실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남자들 화장실에 보면 남자가 풀려야 될 것이 눈물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여자 화장실은 그런 거 없죠. 남자 화장실에서 이 무슨 문구가 이래 눈물 흘리면 어때서 그지?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변기 앞에 딱 붙여놨어요. 굉장히 불쾌해요. 예. 그 이제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실제 그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몽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친구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아니면 환자들 중에 간혹 젊은 애들은 뭐 그러려니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10대라든지 이런 거야 그럴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한번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장의 힘이 확실히 약한 겁니다. 젊은 애들은 좀 약간 망동되는 느낌이 좀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약한 거지만 장하는 게 약한 거지만 오히려 그건 좀 망동되는 느낌이 좀 과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 거는 확실히 좀 장하는 힘이 약합니다. 제가 환자 중에 얘기 나와서 이러는데 이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인데 할머니가 모시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70세 후반 거의 80세 다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럼 할아버지는 안 잤대. 할머니랑 같이 이제 자야 되는데 안 잔대. 그러면 할아버지 뭐 하십니까? 하니까 할머니는 이제 그냥 잠들어서 모르다가 이제 중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간다고 깨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실을 거쳐서 화장실 가려고 나가면 TV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뭐 합니까? 보면 TV가 보면 야한 영화야. 이 할아버지가. 이제 보통 이제 젊은 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오면 허겁지겁 끄잖아. 어이구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무감각해. 할머니가 뭐 무감각해. 할머니가 보기 되게 망측스러운 거야. 이거 무슨 짓이고 지금 20, 30대도 아니고 지금 80도 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뭐 다른 것도 안 좋은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자꾸 보고 싶습니까?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 눈빛이 보면, 눈빛이 편안하고 온화한 그 할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야. 약간 좀, 이 뭐라 해야 되나,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구장이 비슷하게 좀, 약간 음탕한 거 비슷하게, 그 좀 그래요. 근데 이제 뭐 할머니가 어쩌겠어, 뭐, 99 사는데, 그 다음에, 그런다고 해서 뭐, 할아버지를 뭐라 한다고 할아버지가 뭐 TV를 끄거나 할 사람도 아니고 과거 사람이니 그냥 이제 냅두는 거예요. 낮에는 또 그 이외에는 이상한 짓은 안 해요. 뭐 이상한 짓은 안 하는데 병원 입원한 사람도 그런 소리는 있습니다. 자꾸 이제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간병인 보고 자꾸 만져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엄청난 부자였어요. 수백억대 부자야. 1인실에 딱 있는데 이제 그 하루는 아들이 와가지고 간병인 보고 월급을 넉넉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잘 좀 보살펴 달라고 넉넉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만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간혹 있어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황 없는 네? 상황 없는
뭔가 좀 이상하죠. 사람이 뭔가 딱 정신도 그렇고 이래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래 삿되게 자꾸 이러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상. 아 이거 틀어드리고 할아버지 요거 잘 때 요거 그것도 좋죠. 근데 할아버지 내 말 듣겠어? 네가 임마 인생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때 할아버지 보지 마세요 말 안 했어요. 제 말 들은 사람 한 4, 50대면 제 말 들을 거야. 아이고 그 어르신 건강이 안 좋으니 하지 마세요 하겠는데 80이 제 말 듣겠어요. 그러면 아마 내한테 야 이제 내 인생 며칠 안 남았다.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치료했어요 제가. 치료해가지고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요거 나오니까 생각이 나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노? 뜨니까 음, 그래 뭐 어떤 게 좋겠노? 그럼 연고를 썼으면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어떻게 봤냐면 신은 확실히 약하다. 그러니까 뜬다. 그런데 지금 뜨는 게 뭐가 뜨느냐? 이 심에 이게 기운이 뜬다고 본 거예요. 신이 허한데. 근데 이제 젊은 아들처럼 심이 떠가지고 막 열이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허둥하게 그냥 정신만 이래 되는 거예요. 아, 요 심을 좀 신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 열이 나거나 그런 게 아니니 고미를 황령 같은 고미를 쓰지 말고 연골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골 넣고 뭐 파극 이런 것도 썼어요. 그런 거 쓰면서 연골을 썼어요. 연골 쓰니까 할아버지가 TV를 안 본다대. 그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아이고 영감제 이제 제주님 돌아왔다고. 제가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럴 때 숙지원 같은 것도 좀 뭐 그런 거 써도 괜찮아요. 예, 그런 것도 괜찮고 이제 근데 연골이 제가 그때 딱 떠올라가지고 연골을 좀 썼어요. 선생님 한만병 계실 때 중풍 환자 많이 보셨잖아요. 그때 많이 봤죠. 중풍 스트로크면 전조 쪽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보통 성격 변화가 온다라고 오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도 양방에서는 구조적으로 이미 말 그대로 경색내 출혈되는 그쪽 음. 개사됐는데도 그럴 때도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양방에서 이미 거기가 죽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성격 변화가 2차적으로 온다고 보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그걸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병동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간병인과 이제 근데 이제 그럴 때도 실제로 써보셨는지 수련할 때. 뭐 저는 이제 이런 케이스로는 그때는 안 써봤습니다만 이제 제가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병원에 있어 보면 뭐 별의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양방에서는 포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뭐 물론 잘 안 낫겠지만 양방의사들은 신경 가소성이라는 자기 나름대로 원리가 있잖아요. 신경이 비록 죽지만 가지치기로 인해 가지고 재생한다. 자기들은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게 원상 회복되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도 뭐 꼭 안 된다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플루이드 줘가지고 그 옆에가 재생해서 그 다음 보상서 사용하긴 하지만 네. 성적표는 정신과에서 컨설트를 해가지고 세데이션 시켜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만 하지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음. 이제 약간 이제 알겠으니까 이제 그렇게만 하던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광증을 부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막 아지테이션 하고 막 네네네. 그래서 이제 팔다리를 베드에 묶어야 되고 막 네. 소리 지르고 난리 나면 밤만 되면 계속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제 이 양약으로는 이제 아티방 같은 거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먹으면 이제 자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광증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풍담이 너무 떠가지고 이제 정신 같은데 꽉 막혀버려가지고 맑지를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 보면 눈이 흐릿합니다. 흐릿하면서도 벌겋고 사람이 그래서 그럴 때 대왕 같은 남성 대왕 같은 거 씁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뭐 정신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광 이런 건 좀 좋아집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활목육 강근보본 그리고 여기 이제 어디에 주로 쓰자면 아까 이제 정 얘기했지만
근골, 뼈 이런 데 잘 듣습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다리 풀린다. 다리 힘이 안 들어간다. 이건 전부 다 근육 문제잖아요. 근육 같은데 이 힘이 안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리 싹 다 살 다 빠집니다. 근육이.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로 크게 보호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성기능 장애 이런 데에도 이제 정과 함께 근육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파극을 많이 씁니다. 처방을 한번 볼까요? 밑에 온천탕 한번 볼게요. 온천탕 세 번째 처방입니다. 치, 소변, 상유, 여력, 부진, 초복, 창만, 임, 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변이 항상 유여력, 부진, 똑똑똑똑 떨어지면서 나오면서도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시원하지도 않고 잘 딱 닫아지지도 않고 뚝뚝뚝 자꾸 이제 소변이 새는 거예요. 새고 그러니까 이제 소변이 똑똑똑똑 샌다는 거는 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 장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시원하지 않다. 이거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수가 헐거워져 가지고 이게 꽉 조이지도 않고 안에 때가 많이 끼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닫히지도 않고 이게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힌 거와 이 조이지 않는 게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늘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복, 창만. 이 창만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기운이 아랫배 쪽에 막히는 느낌이다. 환자들이 자꾸 아랫배가 빵빵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소변 임삽 이런 임이라는 말은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면서도 통증이 있는 걸 임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삽 깔깔하게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신의 힘이 많이 약해진 상황인데도 거기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신을 기본적으로 하되 장을 잘 해주면서도 찌꺼기를 기운이 소통시켜가지고 찌꺼기를 좀 잘 나가도록 해줘야 되겠다. 두 가지를 소통과 수렴을 동시에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심방광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전부 다 이 심방광 자체가 상당히 이 심장의 이 열기가 신으로 못 가서 상당히 이제 차가워질 때 나타납니다. 그나마 에너지가 있을 때에는 막힐 것이고요. 그 다음 그 에너지가 너무너무 약해지면 이제 풀어집니다.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곡은 심방광의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부자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확실히 거기에는 열이 안 갔는데 안 가서 문제가 생기는데 겨울이니까 차단 말이에요. 찬때 여기에서 막히는 게 더 많냐 수렴되는 기운이 더 부족하냐 뭐 이런 거를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활석 이제 활석은 동영아 활석은 약이 어떻노? 우리 얼마 전에 먹어봤지? 미끌미끌. 활석의 가장 큰 특징은 미끌거린다는 거예요. 미끌거린다. 활석은 제가 보니까 이 활석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미끌미끌하다. 그래서 이제 막힌 거를 잘 빼내는 미끌미끌하게 잘 빼내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이게 돌입니다. 돌이다 보니까 무거워요. 뭔가 이제 여름의 기상처럼 자꾸 뭔가 기운이 뜰 때 돌로 무게를 좀 짓누르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이게 미끌미끌하다는 말은 진액이 있단 말입니다. 고기에 건조해서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 그럼 세 가지를 다 기억하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주된 게 미끌미끌한 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들을 쓰는 걸 보면 뭐가 시원하게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더라. 거기에 수분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시원하게 잘 안 나올 때 이게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소변에 이제 요도나 이런데 염증이 나가지고 따끔따끔하다. 소위 말하면 그 말은 불이 난 거잖아요. 따끔따끔하고. 그돌 같은 그 무거운 성질로 그 열 같은 거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따끔따끔하면서도 그 시원하지 않을 때 그때 딱 활성을 씁니다. 건조하다 이거는 조금 의미는 알겠는데 그쪽으로 접근을 하니까 쓰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시원하게 안 빠져나오면서도 거기 자꾸 뭐 따끔따끔하고 아니면 열감도 있고 그럴 때 여름에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탈석 감초 613에 쓰는 거 보니까 여름에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극을 쓰신 걸 보면 이 노인이 아마 노인이겠죠? 상당히 이제 사람이 나이도 있고 허하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수오 토사자, 그러니까 파극, 하수오 토사자 보면 전부 다 장하는 걸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구맥은 소변이 안 나올 때, 좀 껄끄럽고 안 나올 때 쓰고, 차전자도 이뇨제 중에 제일 미끌거립니다. 이뇨제 중에 제일 진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장 보정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석과 차전자를 쓰는 걸 보면 미끌미끌하게 해가지고 빼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구맥, 빌랑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기체 같은 거 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세가 있고 많이 허약한데 그런 분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면서도 따갑고 염증기가 있고 이럴 때 딱 요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면 진감탕, 치, 비신, 헌행, 내, 오경, 당설 1차, 차, 신설, 일명, 진설. 자, 비신이 헌행하다. 그래서 매 오경시에 새벽에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묽은 변을 한 번씩 본다 이렇게. 환자들 중에 덜어 있더라고요. 이 덜어 있는데 환자분들은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설사하니까 일단 빠져나가니까 아이고 나 대변 잘 봅니다. 새벽마다 기똥차게 일어나가지고 이게 한 3시 반, 4시에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3시 반, 4시에는 그 대장도 잠을 자야 할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대장도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경이라는 시간이 실제로 온도가 제일 낮은 시간이에요. 하루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찬기운이 장이 그만큼 차다 보니까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설사라는 거는 한습입니다. 한습. 습기. 물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변에서. 장에서 육부라는 거는 전부 다 이게 양의 장부인데 양이라는 걸 거쳐가면 전부 다 수분이 싹 적당하게 다 날아가야 되는데 그 물을 못 날리다 보니까 이 육부에 물이 찬다는 말은 그 전부 다 한습입니다. 한습. 습열이라고 보기보다 한습입니다. 거기 염증을 좀 끼느냐 안 끼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장에 한습이 생겼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할 수 있죠. 새벽에 그래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새벽마다 그래 된다. 병은 한습이다. 자, 그럼 어떤 장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습기가 생긴다. 이거는 일단 비의 문제다. 그 다음에 새벽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틀어져서 나오는 것 비슷해요. 이거는 장의 문제다. 그러니까 신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신설을 가지고 비신헌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병리가 그렇잖아요. 습기가 자꾸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습기가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탁탁 하면 모르겠는데, 새벽에 일어난다는 말은 그만큼 오랫동안 저장을 못하니, 풀어지는 거다. 그래서 비신이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습기를 날리면서도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대원칙이겠죠? 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약을 보면 여기에서 여기는 없나? 여기는 없나? 제일 먼저 어떤 약이 생각납니까? 습기를 날리면서도 따뜻하게 좀 해야 되겠다. 건강부자? 근데 건강부자는 직접적으로 습기를 보는 약은 아니에요. 따뜻하게 하는 데는 왔다죠. 습기를 같이 보면서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오수유가 딱 적어요. 오수유는 상당히 맛이
씁니다. 쓰다는 말은 염증도 잘 진정시킨다고 하지만 건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수유 먹으면 상당히 입이 끌끌해집니다. 그 다음에 오수유는 약성 자체가 상당히 열이 많아요. 그래서 오수유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오수유를 쓰기보다는, 근데 이제 오수유를 쓰실 때 왜 여기에 오수유를 안 썼냐? 한번 봅시다. 첫째 이제 문제가 백출입니다. 백출에다가 산수유, 백봉령, 거민은 이제 삽재예요, 삽재. 네, 파급, 육계, 부자, 자전자, 오미자, 감초. 자, 이 약들이 뭐가 제일 오장, 간신, 비, 폐, 신 중에 어디를 가장 많이 봤습니까? 신. 장을 제일 많이 봤습니다. 약이. 신을 가장 많이 봤습니다. 약재들이 보세요. 산수유, 거민, 파급, 오미자. 전부 다 수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병리 자체는 습기가 생기고 장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의 관형 찰색을 해보니까 풀어지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수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고미가 있습니다. 고미라는 말은 확실히 염증을, 열의 어떤 요소를 잘 봅니다. 그러면 복통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배가 갑자기 싸리하게 아프면서 막 새벽에 뛰어간다고 하면 어이구 싸리하다는 통증이 염증이니까 그 염증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오수유는 딱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슥 그때만 되면 그냥 자꾸 그 대변에 항문에서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 요거는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 그러면서 습기를 보죠. 백출부 군제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산수유 이런 거 있습니다. 오미자. 재훈아 이거 오미자를 왜 썼을까? 좀 생뚱한 오미자 땀 거치고 뭐 그래 하는 건데 대변이라고 하면 환기를 쓸 법도 하죠. 환기가 이제 기운이 많이 치잖아요. 설사를 많이 하면.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보증기탕 쓰듯이 환기를 좀 쓸 필요도 있는데 여기는 왜 오미자를 썼을까요? 재훈아 왜? 환기와 오미자의 차이가 뭐지? 오미자는 그 맛이 오미자는 맛이 새콤하다. 열매니까 오미자는 쓰니까 빠져나간 정도. 보정을 하는 역할이 있다. 그에 반해 환기는 순간적으로 잡아주는 것보다는 음흠. 은근하게 음? 은근하게 힘을 보태자. 환기는 이제 들어주는 역할이 없지. 승기시키는 역할. 같이 잡아주지 마. 그다음에 같이 이제 공통점은 뭡니까? 표에 땀 묻히게 하고 이런 닫아주는 역할은 같은 거예요. 피부에 폐의 어떤 수렴 기운은 같습니다. 근데 약재의 차이는 하나는 환기는 들어주는 역할이 좀 많고 승기시키는 역할이 많고 오미자는 수렴을 요래 딱 그 보정하듯이 좀 요래 딱 수렴시키는 역할이 많아요. 들어주는 역할보다는. 그렇죠? 아, 지금은 기운이 들어줄 필요도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일단 묶어야 되겠다. 뭐 지금 사람이 들고 다시고의 문제가 그 당연히 묶어야 된다고 하면 승기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지만 일단 이건 장부터 잡아. 환기 가지고 안 된다 이거. 물론 그 외 다른 약으로 다 해놨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환기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기 더 넣으면 됩니다.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원신탕은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신탕 넘어갈게요. 자, 호로파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거 되게 다네요.
좀 단 거 좋아합니다. 이거 돌릴 테니까 따르세요. 근데 하고 계속 먹다 보니까 네네. 맛이 좀 시간이 지나니까 매운맛이 살짝 올라오고 그래요? 아주 약하게 선생님한테 좀 많이 갔나 보네요. 네? 선생님한테 많이 갔나 보네요. 많이 저한테는 별로 안 왔던데. 약이요? 네, 아, 제 약이 좋은 게 선생님한테 많이 갔네요. 많이 따르긴 했는데 이거. 더 따르세요. 약간 매운맛 아주 살짝 아, 그래요? 약간 매운맛이 있는 누가 따랐지? 아, 네? 마지막에 실은 내 컵에 내가 제일 많이 부었거든. 근데 그걸 누구 가져가더라고. 내가 가져왔네. 내가 참 제가 가져가면 말도 못하고 내가 아, 저거 내 건데 이름 허한데 자, 농담입니다. 자, 호파 읽어볼까? 호파온난 도신장허 방광재산 창통계죄. 온난하다고 되어 있는데 한 맛을 한번 볼까요? 형아, 이 맛이 어떻노? 쓰고 좀 쓰제? 네. 응. 텁텁한 맛이 좀 텁텁하기도 하고, 맞아. 쓴맛이 좀확 쓴 게 아니라 조금 오래 그제? 좀 삽한 느낌이 뭐 실이 있고 텁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쓰라는 게 이 황금, 황년 이런 쓴맛은 좀 아니고 좀 텁텁한데 좀 오히려 가까운 듯한 쓴맛, 좀 떫은 맛 비슷하게 지금도 계속 나와 있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계속 이게 삽해지네. 상당히 약이 건조합니다. 여기 호퍼가. 보신장허. 그래서 이 떫은 맛을 가지고 이 신을 삽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로 어디에 쓰냐면 산증, 방광산증, 방광재산 산증에 씁니다. 창통계제. 거기서 터질 듯이 통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맛은 소통시키는, 터질 듯이 아프단 말은 거기 막혔다는 뜻이거든요. 그 막힌 거를 소통시키기보다 아니고 좀 쓴맛과 이런 걸로 좀 진정시키고 좀 잡아주는 그런 의미예요. 소통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 쓸 일은 없는데 아마 이게 아랫배 남자들 같은 경우에 방광 이제 소변 볼 때라든지 아니면 산증 올 때, 아니면 고환통 이런 거 있을 때 주로 쓰거든요. 한번 이 약재를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수오탄, 시한산, 신냉, 스별, 교쟁, 소복, 열, 고환, 축인통. 소복, 고환, 축인통. 한산, 그 아랫배가 차졌는데요. 신이 차지면서 항상 이제 우리 양기라는 건 몸 구석구석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시내 부위에 가가지고 신이 차져서 그 양기가 약해지면서 거기에 스별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운은 잘 돌면 아무 문제 없이 36.5도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조직이 막히는 거예요. 이 흐름에 막히다 보면 그 조직에 그 기운이 딱 갇혀가지고 염증이 처음에는 확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부딪혀가지고 탁 아프듯이 염증이 나듯이 거기 순간적으로 탁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염증이 나요. 그거 자체가 흐름이 실은 약해서 그래요. 약한 흐름이 잘 강물 힘이 좋을 때에는 별로 그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강물이 약해진 틈에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냉할 때 그래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타나는 게 이제 소복이 열감이 상당히 지금 염증이 좀 심하고 고환이 땡기듯이 상당히 아픕니다. 지금 일단은 신이 약해져 있는데 지금 거기에 주로 나타나는 게
막히고 염증 나고 이렇게 하는 게 많다. 아, 일단은 좀 소통을 시켜서 진정시키고 이런 위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약을 보면, 아, 약 첫 득을 보면 딱 오수유 속도. 오수유. 자, 여러분들 오수유 먹어보셨죠? 오수유 여러분들 처방에 한 번만 쓰면 당장 저 뺨 때립니다. 저한테 감정 있냐? 약을 물던 식으로 만드는 거야. 맛 하나도 없다고. 애들한테 전 써본 적은 없는데 애들한테 쓰면 당장 완전 다 토할 거예요. 맛이 없습니다. 엄청 없습니다. 한돈도. 이 석도를 쓴다는 거는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 먹고 우리 다시는 먹지 말자. 죽든 살든 이거 살면 나한테 고맙다 할 거고 이거 먹고 딱 그만큼 이제 강력하게 고민이 고열한 약을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환자가 지금 없지만 고한통으로 떼굴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런 약 안 씁니다. 죽이겠다는 이거는 약으로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수유 섭돈, 그 다음에 텍사두돈, 이 염증을 확실하게 보고 습기를 확실하게 빼겠다. 이게 이제 안에 갇혀있다 보면 이게 기운이 갇혀가지고 완전 버글버글하면 안에서 이제 완전 팽창되면서 습기가 얼마나 꽉 차겠어요. 쫙 빼내 고미를 가지고 염증을 확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수유의 따뜻한 성질로 좀 소통도 시키면서 습기를 확 빼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고 그것도 모자래가지고 천호 그게 완전히 뭐가 뭐 이게 그 뭐죠 이 요로 결석처럼 딱 뭐가 막혔구나 얼어가지고 딱 막혀가지고 딱 있구나 소통시키는 천호에다가 관계 접봉용 호로파 산사육 각 한 돈반 감초 산사육 이거 왜 쓸까요? 산사육에 약성가에 보면 그 산증을 쓴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사육 솔직히 소화제잖아요. 아무리 산증 치료한다지만 그 동명아 네. 여기 산사육하고 요 대신에 작약 쓰면 안 되나? 맛도 산미로 비슷하고 간경에 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좀 산미를 가지고 진정도 시키고 작약의 산미랑 어허. 산사의 산미가 완전 다르죠. 응. 이게 훨씬 시잖아요. 산사가 네. 그렇지 그러니까 확 이렇게 진정을 박종시키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진정은 그래도 오수유로 확실하게 갈 텐데 그래서 생뚱맞게 산성이 들어갔네. 뭐 혹시 너무 써서 스트레스를 식초를 좀 탔나요? 뺨 피하기 위해서 설탕 타죠. 그래 감초를 한번 받아야 돼. 왜 감초를 안 하시고 전화 습기가 있다는 건 일단 중초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 산미를 쓰더라도 어. 봐주면서 이 머리 좋네. 요즘 한의원이 잘 되는 것 같다. 야, 이게 이제 신의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서는 이제 신냉 이래 돼 있지만 신은 그냥 가만히 문제는 안 돼요. 이 문지기와 같아가지고 그 가만히 있으면 혼자서 계속 가만히 있어요. 꼭 남이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비위가 제일 문제가 많이 됩니다. 비위가 습기는 앞에서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오수유, 텍사, 그 다음에 호로파도 쓰고 여기 배출 재훈아 배출 넣으면 원래는 의미가 맞겠지. 비위의 습기로 인해서 신에 문제가 생겨서 하니까 비위의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배출을 넣으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쓴 거의 향연입니다. 습기 빼는 거의 향연. 그게 백초까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아해지. 너무 조이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 땡땡 굴러 막 죽겠다고 막 땡땡 굴러. 근데 너무 건조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 더 예민해지겠지. 그 너무 건조하게 만들면 또 예민해집니다. 통증에. 조금 산미를 가지고 진정을 시키는 것들. 고미의 진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산미의 진정이라는 것은 허하다는 뜻입니다. 허하다는 뜻. 수렴시킨다는 것은 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미를 써야 되는데 자기학과 상당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게 간경이고 이런데 그래도 이거 배출 대신 써야 되니까 산사육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배출이 들어가면 너무 약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 얘기했는데 어떤 만약에 식체가 왔죠. 식체가 와가지고 그날 점심 때 뭐를 잘못 먹었어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산사육 먹으면 어떨까요? 산미가 들어가는 산사육. 소화제잖아. 어이구 여기 소화제니 산사육 먹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버글버글버글하고 습기가 막 버글버글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막 더부룩하고 이래 돼 있는데 소화제랍시고 산미가 들어가는 새콤한 맛이 들어가는 소화제를 들어가면 산미를 수렴해버리니까 그 상태로 보통 정리가 안 되는데 탁 해버려서 되려 더 습기가 더 생깁니다. 제가 그거를 제가 먹어보고 알았어요. 제가 모르고 일단 집에 약은 소화도 안 되고 뭐 이거 하나 다리 먹자 해가지고 다리 먹었는데 산사육이 있더라고. 먹고 난리가 났어요. 다 토하고. 단품으로 하나 단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게 이제 거기에 산사육이 하나 딱 문제야. 딴 거는 뭐 백출도 있고 했는데 나는 괜찮을 줄 알고 산사육 같이 썼어요. 쓰니까 뭐 더 소화가 안 되고 뭐 니끼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 산사육이 이럴 때 쓰는 게 아니구나. 산사육은 확실히 오래된 그 위장 질환에 쓰는 겁니다. 당장 났을 때 이럴 때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래된 성이 평소에 늘 위도 약하고 이런 사람이 그래 딱 어느 날 딱 그런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온신탕 하면 되죠. 치, 한산, 제아유, 기충, 기충동, 요배, 상민통. 한산으로 하복부가 아픕니다. 하복부가 아프면서 배꼽 아래에서 기충이라는 게 뭡니까? 기운이 거슬러 오는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에서 밑으로 치받는 것 같아요. 이 말이죠. 그래, 기충동. 그래 하면서 이제 허리와 등이 서로 땡기듯이 아프다. 허리와 등이 막 땡기듯이 아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나타나는 게 아랫배에서 지금 기운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를 뭐로 해석해야 됩니까? 네. 아래에 있어야 될 기운이 막 위로 올라와요. 근데 뭐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거를? 가만히 있어야 될 신의 기운이, 신의 딱 기운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위로 올라와. 이건 뭐로 해석해야 되죠? 심장 소화 교제니까 심장에서 위를 지그시 눌러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중초가 막아버려가지고 중초가 상하수통을 또 연결이 안 되게끔 해서 그게 하고 있거나 그거는 이제 심장과 비의 문제죠. 심비가 이제 아무튼 문제가 됐는데, 네. 한기가 너무 치성해서 예, 나오는 게 아니라 쪼인다는 뜻이죠. 뭐가 쪼이니까 올라오죠. 욱 하니까 쭉 올라오죠. 그죠? 이 밑에서 뭐 쪼인다는 뜻이에요. 그 원인은 음식이든 심장의 문제든 그거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 원인이 되는 거는 아직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뭐가 쪼이니까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 뭐가 쪼인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이라는 부위가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이제 우리 생기는 전부 양기 온도입니다. 36.5도의 온도인데 이 정상적으로 여기가 만약에 순환이 잘 되고 따뜻한 기운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위로 올라온다는 건 전부 다 기운이 이 기운 자체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랫배가 상당히 차지면서
이 장하는 힘도 상당히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자꾸 세워서 올라오지. 양기가 자꾸 위로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양기가. 상당히 차면서도 이 잡아주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외부의 그 이제 심 자체가 상당히 차다. 그 다음에 장하는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뭐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요배 상인통. 요배 상인통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소위 말하면 환자가 와가지고 허리하고 등이 자꾸 아프대. 뭐 허리 아픈 환자들도 이런 얘기를 덜어 합니다. 꼭 이런 산증이 아니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꾸 허리 쪽 이런 데가 자꾸 땡기듯이 아프다. 응? 땡기듯이 아프다. 제가 표현해 볼게요. 갑자기 확 땡기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다시 해줄까? 이렇게. 기체요, 기체. 기체입니다. 여기는 상인통이라 해놨지만 의미가 기체입니다. 아, 그거 등하고 거기 찾으면서 그 기체가 있네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꾸 여기에서 기운은 올라오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또 이 등이나 이런데 조직에 근 조직에 기체가 있으니까 그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흉배의 기체도 좀 풀고 아래쪽에 따뜻하게 하면서 장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 그 의미를 딱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자를 보면 됩니다. 처방을 보면 됩니다. 하수 구기자 부자. 그 부자 두 돈 쓴 이유가 그랬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차니까 쪼이니까 참기운이 쪼이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쪼이니까. 그런데 여기 하수 구기자를 썼어요. 아까 이제 제가 말하는 의미로 장하는 힘이 약하다. 약하다고 하면 오히려 산수유라든지 이런 파독이라든지 좋은 약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 안 쓰고 하수 구기자를 썼을까요? 하수와 구기자의 특징이 뭐죠? 첩첩하게 하수는 별로 그렇진 않지만 구기자는 진액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기자 먹어보니까 달달하니 그게 뭐 새콤한 맛도 별로 없고 달달하니 그렇습니다. 장하는 힘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장하는 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 고기에 진액을 촉촉하게 보충하면서 살짝 좀 잡아주자. 그 의미가 이제 장하는 것 중에 좀 의미가 좀 약한 걸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찬게 우선인 것 같다. 근데 확실히 신이 그래 된 거는 조금 장하는 거, 그래도 그 중에 조금 보려고 하니 구기자 가지고. 근데 구기자 별로 뭐 장하는 힘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닙니다. 다른 약에 비해서. 적복용 게이지 호로파. 그래서 이제 이 통증 같은 거 좀 본다고 호로파를 여기 쓴 거예요. 건강, 인상, 청피를 여기 썼어요. 여기 요배 상인통. 요거 불려.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저는 등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환자가 아마 이 옆구리 이런데 얘기했겠죠. 올라오면서 이런 데가 결리듯이 아프다. 그래 하니까 청피를 쓴 거고. 만약에 등 이런데 실제로 허리 등이라고 하면 뭐 쓸까요? 허리 등에 갑자기 헉 결린다 이러면 네? 누가 뭐 얘기하던가? 천우 기체에 뭐가 있을까? 허리 부분. 해놓으세요. 오약 해놓으세요. 그런데 그게 좋습니다. 정피는 허리 안 듣습니다. 정피는 옆구리 이런데 듣죠. 그래서 이제 허리나 이런 데는 오약 현오색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좀 씁니다. 이게 송피는 보다 기체에 가깝다면 허리 같은 거는 물집이 말하자면 물해가지고 욱신거리 막 이런 느낌이니까 허리는 보다 좀 더 오약 현오색 좀 이렇게 하는 느낌이니까 물체라기보다는요. 이게 근육통 같은 느낌이라서 그게 이제 약이 그냥 작용하는 부위가 그 그 약을 부위입니다. 잡는 네. 부위라는 예. 물론 현오색은 그 말고도 많이 갑니다만, 예, 현오색은 뭐 오만에 다 갑니다. 실은 제가 허리라 했지만
이런 데서 가고 발목에도 다 가고 다 갑니다. 이런 데 좋습니다. 그 뭐 생리통에도 잘 쓰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청피 같은 걸 썼습니다. 우슬 같은 걸로 이정도 좀 시키고 아래로 내리면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한 2, 3분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당기는데 오? 너무 나왔나? 안 했어요?